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주마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아마 한 2주간에 걸쳐서 전 남아 공화국을 여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진출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 나라에 가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에 가서 그분을 잠깐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도 웃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만델라가 감옥에 갇혀 있은 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남단에 있는 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3일, 한 4일 이렇게 보내면서 만델라의 그 옥중 생활, 27년간의 그 옥고를 치르던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보면서 이제 그 인상 깊은 것은 물론 만델라의 그 갇혀 있던 감옥도 보았습니다. 감옥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이 갇혀 있던 곳이 꽤 넓어요. 넓고 아주 참으로 살인 죄를 짓고서 그런 제목으로 갇혀 있던 죄수의 감옥 튀고서는 참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섬에 가게 되면은 그 평균이라고 하는 이렇게 쫑쫑거리면서 걷는 거 있지 않아요? 그 새들이 많아요. 물새들이 그 뚱뚱거리면서 걷는 그 평균이 그 섬 전체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는 것을 보면 아주 공기 좋고 물 좋은 그 바닷물이 깨끗하고 그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캡탄에 가게 되면 큰 와인들이가 있어요. 그 와인을 이제 제조하고 또 시음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 갔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와인 공장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만델라의 그 아주 참모로서 후광을 입고 대통령이 된 주마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참 만델라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그저 미련 없이 자기 고향에 떠나 여생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나라에 가장 제가 더 큰 인상적인 것은 흑백의 차이입니다. 예, 똑같은 이런 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사는 곳이 있고 백인들이 사는 곳이 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 그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무슨 철조망이 있는다거나 이렇게 담벽을 쌓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서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그러한 흑인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물밀듯이 그저 그 남아공으로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6.25 동란 직후에는 그랬죠. 큰 피라민들 다 오면 이제 그저 흑벽돌을 튀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하여간 3대까지 살았으니까요. 3대까지 살았어요. 하여간 손자까지 그저 한 제가 볼 때는 그저 대여섯 평 되는 곳에서도 그렇게 온 가족이 12명, 15명 이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첫 전도사 사역지가 지금 공항이 되어 있는 용료도라고 하는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거의 한 그저 10평 정도 되는 이런 곳에 식구가 그저 한 20명 사는데도 보았어요. 그 비비적거리고 하여간 거기서 자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뭐 20명이라고 하는지 내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가득히 살더라고요. 그런 그 집들이 아주 그냥 아주 끝이 없어요. 그 빈곤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만델라가 이제 그런 것을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80%의 그 흑인촌이 전 지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게 되면은 이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백인들 집에 가서 좀 유숙도 해봤는데, 그 백인 집에는 청소하는 분이 따로 있고요. 정원 그 가꾸는 분이 따로 있고요. 뭐 이제 요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백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어느 정도라야지요. 끝이 없어요. 그래 만델라가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델라의 그 후광을 입고 만델라가 참 사랑하는 그런 분이 주마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저는 만델라 때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주마 대통령이 그 만델라의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도저히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해결 못해요. 첫째 경제가 경제가 도저히 회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 갔을 때가 이제 아프리카의 경제가 한 $5,000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듣긴 했지만은 세계에 30몇 개 그로 이제 30몇 번째로, 그러니까 한 40몇 번째로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뭐 갑자기 일으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저 이 밤이 되게 되면요, 이 흑인들이 그저 이 백인들 집을 습격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 이 거리를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치안도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뭐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라고, 주마 대통령 물러나라고 대모를 하고 말이지요.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주마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하야를 했지요. 그래서 이 라디오 텔레비전 방 스크린 앞에 나와서 그가 하야를 발표를 했는데, 참 제가 기억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아프리카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당이나 어떤 그런 그 국회도 국민들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대통령으로 계속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야 성명 치고서는 참 인상적인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오늘 이 성명을 발표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린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 바로 그 성명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평민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둘째 만델라 첫째고 이제 참 흑인 대통령은 둘째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 그 사람을 두고서는 이제 지금 역사하는 분들이 그 이후에 뭐 세계에서도 그러고 뭐 이제 한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사랑받는 대통령이 물러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그 사람이 무슨 부패했나요? 국민들 그 관료들이 가난 속에서 그저 부정부패하는 이제 그런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놈에 대해서 정말 실망이 가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자유와 정의, 정말 인권에 대해서 가을 그저 무슨 생리적으로 그런지 그것밖에 그저 항상 야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없이 저도 잡혀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델라가 어떡했습니까? 수없이 잡혀가서 죽을 그런 고문을 당하고 급기야는 살인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27년간 감옥살이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어떡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그저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감옥살이까지 27년간을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정적들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각 장관이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화해했어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인종차별을 받거나 정적이 있을 수 없다. 정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모두 다 화해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만델라가. 그래서 물론 평화상도 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전부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본 놈 시대도 이러질 않았어요. 일본 놈 시대도 이렇게 적폐니 뭐니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저 자기들 못마땅하면 잡아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마 대통령 같은 대통령 보세요. 부패니 뭐니 가난이니 그 가난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을 어느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그런 문매를 참으로 국민들의 질타와 백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참 친구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여론을 받아가면서 했지만은 물러날 때는 깨끗이 물러났잖아요. 국민보다 위대한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국민이 원치 않는데 내가 여기에 더 머무를 수 없다 하고서는 깨끗하게 물러나는 그 주마 대통령.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는 그렇게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정부패가 이건 하루를 찌르잖아요.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사회로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도 이놈은 국내에서 그저 가진 자랑부도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울산 그 시장 선거는 그거는 잔인무도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범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잔악한 그런 살인 행위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끄떡없이 이놈이 들렁거리고 70% 80%나 여론을 그저 조사해서 발표하는 놈이 자기가 갖다가 심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여론을 자꾸 잘못한다고 낮으니까 40% 50% 하니까 이놈이 그저 무슨 통계 뭐 하는 사람 그 장관인지 뭔지 그저 갈아치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70% 80%라는 거예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도 아프리카의 흑인 전 비기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은 없어요. 주마 대통령을 생각해봐라. 문재인. 국민 위에 내가 있을 수 없어. 국민보다 위대한 어떤 놈도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없어. 깨끗이 물러나라고. 내 이야기를 꼭 문재인이가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